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이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담 이론에서 여러분들 목차를 좀 보시면 이 상담 이론 바로 앞에 맨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챕터 1이 청소년 상담의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챕터 2가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고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챕터 3를 보면 청소년 상담의 실제가 있고 챕터 4는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긴 되지만 우리가 청소년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의 이론적인 부분들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 청소년 상담의 기초 들어갑니다. 제1절 상담의 본질과 의의가 있습니다. 자, 1절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2절은 상담의 기능이 있습니다. 3절은 청소년 상담사, 즉 상담자의 자질이 나옵니다. 3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상담자의 자질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4절에 보면 상담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의 윤리는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쭉 보다가 보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포인트고 그 내용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워밍업입니다. 상담의 본질과 의의를 보겠습니다. 상담의 본질은 인간관계로서 내담자는 교정적 정서 체험을 통해 자아의 강도를 증진시키며 정화와 카타르시스를 말합니다. 통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잘못 형성된 패턴을 재경험과 재구조화를 통해 재조건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상담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약한 자아를 강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달음과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잘못 형성되어 있었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의의를 봅니다. 청소년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1번 별표, 2번 청소년 상담의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보고 있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상담을 대상을 포괄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등장했던 것이 2번입니다. 3번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 부적절한 행동,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한편 끊어주세요. 청소년이 발달 과업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발달 과업이 뭐죠? 네,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정체감 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끊어주세요. 청소년이 보다 적응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작업이 청소년 상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방법적인 면에서도 1대1의 개인 면담뿐만 아니라 소규모나 대규모 집단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거나 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입니다. 청소년과 1대1로 상담하는 것이 있어요. 개별 상담, 청소년 소그룹을, 소집단을 편성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을 통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각 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1절은 여러분들이 워밍업 차원에서 청소년 상담의 내용과 그 다음에 상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셨으면 됩니다. 제2절입니다. 상담의 기능입니다. 상담의 기능에서 교육적 기능, 진단적 예방적 기능, 교정적 기능, 치료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밑에 박스별표. 자, 상담의 기능에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상담이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 과정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적 기능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가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진단적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성장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의 동그라미,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 기법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담자의 적응력을 보다 더 신장시킨다, 성장 가능성을 촉진시킨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정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릇된 자아의식을 가짐으로써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생각 바꾸기와 같은 하나의 교정적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지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맞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치료적 기능입니다. 상담의 목표가 인간의 성장을 제거하는 장애물이 있는 때는 언제나 이를 제거하고 극복하여 인간 자원의 최적 발달을 성취하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치료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상담과 심리치료의 치료 요소 1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치료 관계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타이틀을 보면 상담과 심리치료의 치료 요소라 했는데 가필드가 제시한 상담의 치료 요소입니다. 치료 요소 13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먼저는 관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종의 라포 형성, 치료관계, 동맹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석과 통찰, 이해입니다. 우리는 해석이란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해석의 주 목적은 통찰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해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화, 정서의 표현과 발산입니다. 정화 자체가 정서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레인포스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둔감합니다. 우리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둔감화와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직면이 있습니다. 직면은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의 언행의 불일치 모순을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수정입니다. 인지수정이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인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인지적 왜곡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인지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지 재구조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인지 상담에서의 주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릴렉스가 있습니다.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행동적인 부분에서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육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도 치료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도와 지지가 있습니다.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적인 측면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대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이러한 기대감을, 물론 현실적인 기대감이 되겠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치료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time as therapeutic variable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치료의 다양한 요소들의 하나로서 이 시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단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단기 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시간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위약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위약 효과. 자, 위약 효과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의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시보 리스판스라고 하는 위약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가필드가 제시한 상담의 치료 요소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는 라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통찰 이해는 정신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쓰지는 마세요. 정화, 감정의 표출, 강화는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거죠.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것이 강화, 둔감화, 이것도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완, 인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이제 인지상담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앨리스와 백의 인지상담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인지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에서 점진적 이완과 연관성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안도감이나 지지 이거는 정서적인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서적인 기술로 안도감을 갖게 하고 지지하는 거, 기대감을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시간 제한적인 거, 위약 효과 이런 것들이 가필드가 제시한 상담의 치료 요인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거기 있는 부분에 별표 하나 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상담자의 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의 자질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입니다. 상담자의 자질의 첫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두 가지입니다. 1번이 전문적 자질이고 2번이 인성적 자질입니다. 여러분, 인성적 자질은 바로 인간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자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게 전문적 자질입니다. 인성적 자질은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태도나 품성과 같은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기본적 태도와 품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 상담자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앞에 주어는 다 효과적인 상담자는이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면서 수용적인 사람, 자기인식을 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는 사람, 개방적인 사람, 모험적인 사람, 원정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현실적인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5번 별표 모험적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상담자는 내담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 상황에 놓인 내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일종의 도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위축되지 않고 어떠한 내담자의 위기 상황에 함께 부딪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의 자질은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끊으시고요. 전문적인 자질은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기술이라 했어요. 지식과 기술의 동그라미. 인간적인 자질은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사람됨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간적 자질이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품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 자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문적 자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적 자질이란 상담이라는 전문 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다. 자, 전문적 자질은 각종 기술과 그 다음에 지식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인성적인 자질을 예술가적 특성이라 합니다. 예술가적 특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문적 자질 이것을 과학자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티스트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사이언티스트로서의 특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상담자의 자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문가적 자질이란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동그라미 1을 쓰시고 그 다음에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동그라미 2를 쓰세요. 일반적으로 지식은 상담 이론이나 내담자의 발달 단계, 성격의 구조와 형성 과정, 심리적인 역동 등과 같이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새로운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례 지도의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심리적 역동, 연구 방법 등과 같이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란 말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을 쓰시고 세 번째 줄에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 있죠. 동그라미 2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상담 활동의 기법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하지만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론과 기법을 실제 상담 장면에 통합하여
가장 적절한 개입을 하고 상담 과정에서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판단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담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상담 활동과 상담 지원 활동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됩니다. 자, 여기 전문가적 자질에서 지식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자, 지식과 기술이 있다. 이 지식과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상담 활동과 관련된 knowledge, 지식과 스킬이 있다, 기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상담 지원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있다. 지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 활동은 말 그대로 상담에 임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상담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상담 지원 활동은 우리가 뭐 사례를 지도한다든지 슈퍼바이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상담 지원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봤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인간적인 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담 활동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 자질 이외에도 끊어요. 상담자의 사람됨과 관련된 인간적 자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담 과정이 잘못되어 내담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은 대체로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동그라미 1이라고 쓰시고요. 타인에 대한 태도, 동그라미 2라고 쓰시고요. 상담에 대한 태도, 동그라미 3이라고 쓰십시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적인 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별표.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상담자의 자질이 나와 있습니다. 코미어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 코미어가 이야기한 상담자의 자질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코미어의 상담자의 자질 첫 번째가 뭐죠? 네, 지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다양한 조력 이론 또는 상담 이론이라 해도 됩니다. 조력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러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빠른 이해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자, 상담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활동입니다. 상담자는 적극적인 자세, 가로 묶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 회기에 임해야 하며 많은 내담자를 연속적으로 면접할 수 있는 활동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에너제틱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융통성입니다. 유능한 상담자는 특정한 반응 양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내담자의 요구에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 그래 상담자의 어떤 스타일을 내담자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융통성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의어, 신축성, 유연성입니다. 네 번째, 지지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로 묶어요. 자기 결정권을 말합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지양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은 지향하면서 내담자 안에 희망과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종입니다. 자, 온종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독립성을 키워주며 내담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담자의 독립성을 키워준다라고 했습니다. 독립성 키워주고 내담자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내담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 이것이 바로 온종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인식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태도, 가치관, 감정을 인식하고 어떤 요인이 이러한 자신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 민감성이라고 하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으로 문화적인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미어 등이 제시한 상담자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 능력,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는 융통성, 네 번째는 지지. 내담자의 독립성을 키워주면서 내담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온정이라 한다. 자기인식,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인식, 즉 문화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에서 밑에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자의 활동은 1. 상담활동과 2. 상담지원활동으로 나뉜다 했습니다. 상담활동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예방, 발달 및 성장을 촉진한 재반활동을 말하며 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 개입활동과 관련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 관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문해 준다든지 선생님에게 자문해 준다든지. 상담 지원 활동이란 상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반 활동으로 끊어요. 우수한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상담자 교육 활동, 상담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 연구 활동, 상담 활동이 국가 및 사회적 수준에서 서로 연관을 맺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담 행정 및 정책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줄 상담 교육 활동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상담 연구 활동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상담 행정 및 정책 활동의 동그라미 3, 이런 것들이 상담 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상담 활동과 상담 지원 활동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청소년 상담자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상담 활동과 관련된 것이 있었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죠. 직접 개입이 있었습니다. 직접 개입이 있었고 직접 개입 활동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청소년 관련인과 연관된 자문 활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접 개입 활동, 직접 개입 활동은 1대 1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별표 하나 쳤던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동기가 부족합니다. 부족의 동그라미. 자기 스스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의뢰된 내담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청소년만 생각하세요. 1번 별표. 2번 상담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는 여러 회기의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집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큰 변화와 재미없이 상담 시간에 꾸준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3번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학교 지도부 선생님의 표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동시다발적의 동그라미.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져 청소년들은 한 가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한 가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5번 청소년들은 감각적이고 빠른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합니다. 6번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벗어나 끊어요. 형식적 조작 단계에 있지만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지적 능력의 부족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언어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신장 등이 가장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 즉 왕성한 변화를 이루는 발달 시기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종합적 이해와 대책이 요구되어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배경, 학교 생활 배경, 친구 배경, 미래의 생각이나 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틀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1번에 별표 치고 4번에 별표 치라 했습니다. 1번 맨 아래다가 빈 공간 있죠? 상담 동기가 높아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쓰세요. 상담 동기가 높아 자기 스스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드렸죠. 한 가지에 관심을 가져.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인 관심이에요.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입니다.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첫 번째는 호소하는 문제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의 동그라미, 구체적이라면 단기 상담이 보다 더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담 이론 안에는 청소년 상담사 2급에서도 나왔던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따라서 약간 심화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주호소 문제가 구체적인 경우는 단기 상담이 적합하다. 단기 상담은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2번 주호소 문제가 발달 과정상의 문제다. 주호소 문제가 발달 과정상 문제다. 그러면 단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호소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비교적 기능적인 생활을 하였을 경우, 문제 이전에 기능적 생활한 경우, 많은 문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 내담자 주위에 지지적인 대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변에 지지자가 있는 경우는 단기 상담도 가능할 것이다. 5번 과거나 현재의 상호 보완적인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본 일이 있는 경우. 5번째, 좋은 대인관계 가져본 적이 있는 경우. 여러분, 좋은 대인관계를 가져본 사람은 주변의 지지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이전에 기능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별표. 성격장애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성격장애는 정신장애 중에 하나예요. 정신장애로 진단된 경우는 단기 상담이 부적합합니다. 이거는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성격장애 아시죠? 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격장애인데요. 이렇게 진단되면 단기 상담으로는 어려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것은 단기 상담 적합입니다. 단기 상담 적합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소 문제가 뭐한 경우? 네, 구체적인 경우. 주어소 문제가 발달 과정상의 문제인 경우, 문제 이전에 기능적 생활한 경우, 주변에 지지자가 있는 경우, 좋은 대인관계 가져본 적이 있는 경우는 단기 상담으로 적합한 반면 성격장애로 진단되었다면 대부분이 단기 상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6번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절까지가 이번 강의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를 될 수 있으면 40분에서 45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자 함이에요. 조금 길게 가더라도, 강좌가 길게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관식 문제로 풀지 않습니다. 문제를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니까 교재를 같이 정독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